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게 제목 짓는데 힘들었습니다.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네, 첫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이 정확히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년 4월 29일이죠. 네. 이게 첫 방송입니다. 우리 윤아나 유나나입니다. 네, 친절한 유나나예요. 네, 친절한 네. 유나나는 저와 과거에 네. 같이 방송국에서 일했던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고, 그다음에 우리 이름이 태양. 네, 서태양입니다. 네. 네, 정확히- 까칠한 서태양. 네. 까칠한 서태양.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그 부동산 종합 자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패밀리 비즈니스 위주로 이제 부동산 시장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이제 발표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은 거부감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큰 두 가지 줄기가 하나는 금융이고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저 선거 때 부동산 땅을 샀나 안 샀네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네. 땅은 누군가 사야 돼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네. 그게 이제 투기냐 투자. 우리 여기 또 사장님 만났으니까 부동산 투기가 맞습니까? 부동산 투자가 맞습니까? 그건 투기나 투자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많이 부족한데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정말 이렇게 무리하게 뛰어든다 싶은 정도의 느낌? 그럼 뭐 투기가 예를 들면 뭐 총사업비 2천억인데 한 100억 정도 갖고 시작하는 건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자기 좀-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다 사면은 투자. 아유, 그거는 그건 투자겠죠. 투자고 한 하프 정도? 네. 하프 정도 대출 껴서 사는 거, 이거는 그냥 투자로 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이게 일반 매매 시장이 아니라 도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축 시장, 자기 자본 20%면 투자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건 부동산 투기 중에서도 주거 지역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주거에 대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그 이제 갭 투자,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갭 투자는 우리가 좀 투기로 볼 수 있지만 네. 자기 자본이 50% 이상 들어간 곳을 투기라고 하면 안 된다. 현금 자산 20억 이상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 비율이 절반 정도 이상은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부의 증식 어떤 수단이고, 이것이 뭐 구태여 어떤 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공부 꼭 해야 되고, 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부동산을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같은 단어인데요. 굳이 이걸 구분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자본이 들어갔느냐, 네네. 이걸 가지고 투기냐 투자냐 이렇게 보고,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전세를 끼고 안고 네.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여러 구도심들, 그렇죠. 이것들을 헐고 도시 재생하면 부동산 가격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그럼 이게 투기입니까? 아니죠. 자, 투자죠. 우리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악의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가능한,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갭 투자가 중심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캐피탈리즘, 네. 신용을 기반으로 한 미래가치 담보로 땡겨서 빚내서 운영되는,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인데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자본주의에 빚내는 거를 그나마 안전하게 가는 게 부동산 담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해외에서 오신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네. 아니 투자는 받고 싶다고 하면서 또 이런 걸 뭘 하면 또 투기라고 욕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면성 아이러니하게 때문에 좀 느끼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이럴 필요 없다. 네. 이 부동산은요,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투자할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일조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럼요. 보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투기의 형태는 자기 자본 거의 안 들이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막 사람. 몇십 채, 몇백 채 그건 그냥 안 막 돌면서 떴다 방식으로 네. 다 움직이는 건 그건 안 돼. 투기고요. 그건 네. 투기라고. 내가 지금 당장 근로소득으로 내 집 하나 사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익을 내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도구,
이건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많이 알아야 될 거예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땅 그 18평인가 20평짜리 있었는데 내 돈 주고 다 샀거든요. 그거는 투자죠. 그럼요. 그거 혹시 망하지 않으셨어요? 예,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투자에는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제가 너무 공부를 속에서 해야 말씀하시죠. 클래스가 있어야 네. 예, 돈을 쓰는 것도 네.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망해봐야지. 또 네. 우리가 또 수업료 공부하고. 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수업료 없는 이득은 없어요. 계속 망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크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실 네, 겁니다. 대기만성형. 드디어. 자, 투기냐 오늘 투자냐. 네. 예, 요 꼭지는 분명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의 어느 정도 50% 하프 정도만 들어가면 그거를 투기로 볼 수는 없다. 네. 그거는 투자고 부동산 투자는 결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절대 죄의식까지도 필요 없다. 그럼요. 대한민국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죠? 네. 그리고 국가의 선진국으로 갈수록 집가 그리고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상승은 그렇죠. 필수입니다. 네, 공감되는 거죠. 예, 그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어쩌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소득이 그대로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거지만 네. 소득이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부동산도 올라간다. 같이 올라가면 네. 결국 이게 발전과 성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부동산 집가 상승률은 곧 경제 성장률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네.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선배님? 네, 그럼요. 그렇죠. 건강한 투자. 네, 건강한 투자가 뭔지 오늘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래서 도쿄라든가 선진국, 영국, 런던이라든가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 서울보다는 집값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네, 많이 비쌉니다. 엄청나죠.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네. 많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캐피탈리즘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 도시 중에서 글로벌 도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 상하이, 뭐 저기 싱가포르, 네. 홍콩 이건 동네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국에는 그럼 글로벌 도시가 어디냐? 서울. 서울. 네. 예. 서울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사람들도 사고 싶어하고 나아가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도 주시해서 보고 있죠. 왜? 통일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 집가 변동 다들 통일되면 현금 들고 북한으로 진입하겠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건 어디? 서울, 강남. 이 될 거라고 보시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도시에서 집가를 논하는 건 솔직히 조금 약간의 좀 아쉬움이 안타까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결론은 말이에요? 글로벌 도시에서 집가를 논해야죠. 자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걸 일반 도시에서 부동산 집가 올라가는 거랑 비교해 가면서 너무 막 집가가 서울 올라오니까 거를 잡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그래요. 예. 그거는- 원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도시의 집가 상승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 여기에서 주거에 대한 건 잡아야 된다. 그 본 정부의 어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답이 부동산 대출 규제는 아니에요. 그거를 놓으면 잡혀질 거다? 천만에. 진짜 돈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들이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높아지고 이 레버리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누가 되겠어요? 부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현금 갖고 있는 네, 거다. 양극화가 자가주택 더 시대에 심해지고. 종말이 와요. 맞아. 예, 다 임대주택 살아.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제는 네, 이제 부동산 폭락이냐, 네, 네, 아니냐. 아니면 코로나 그냥 이후에. 네, 네. 올라가느냐. 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장이냐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의식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부동산에 하고 싶은데도 뭐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아닌데 뭐 기자라서 뭔가 목사님이라서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대부분의 도덕적으로 이런 고민은 것들을 돈이 없어서 네. 어떻게든 근데- 자본을 네, 만들 제가 목사님 상담 많이 해봤는데. 네. 네.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투기 투자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네. 근데 사실 그걸 구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별로 없죠. 네, 박종윤의 부동산 클래스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